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듣고 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미경 씨라는 분입니다. 50대 중반의 전업주부로 3년째 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아파트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부녀회장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온 아파트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사실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김미경 부녀회장은 정말 모범적이었거든요. 매달 부녀 회비를 걷어서 꼼꼼히 관리하고 아파트 청소와 보안에도 신경 쓰고 심지어 명절 때마다 경비 아저씨들께 선물도 챙겨드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난해 추석 때였어요. 김 부녀회장이 직접 한과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나눠주셨거든요. 우리 아파트 식구들끼리 정을 나누자면서 말이죠. 그때 모든 주민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동에 사시는 박영애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박영애 씨는 원래 숫자에 밝으신 분이에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거든요. 그런 박영애 씨가 부녀회 회계 장부를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매달 걷는 부녀 회비 총액과 지출 내역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몇 달 연속으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박영애 씨는 조용히 다른 주민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녀 회비 영수증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 부녀 회장이 나중에 드리겠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쯤 되니까 박영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501호에 사시는 최정자 씨가 나서기 시작했죠. 최정자 씨는 원래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에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최정자 씨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김 부녀회장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최정자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김 부녀회장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최정자 씨가 살짝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김 부녀회장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이었어요. 그것도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정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김 부녀회장의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부녀회장이 백화점에서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들을 본 거예요. 유명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양손 가득이었다고 해요. 대충 계산해봐도 몇백만 원은 쓴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최정자 씨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진실찾기 모임이었죠. 박영애 씨, 최정자 씨, 그리고 304호 이순옥 씨까지 총 3명이 뭉쳤어요. 이순옥 씨는 원래 사진 찍는 게 취미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김 부녀회장의 행동을 몰래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사생활 탐정 역할을 맡은 셈이에요. 그렇게 한 달쯤 지켜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 부녀회장이 주 23회는 고급 백화점이나 명품점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큰 돈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이순옥 씨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김 부녀 회장이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이순옥 씨는 급하게 박영애 씨와 최정자 씨에게 연락했어요. 큰일 났다고, 김 부녀 회장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말이죠. 세 사람은 급하게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박영애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잠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바람 피우는 것보다 돈 문제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부녀 회비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세 사람은 다시 회계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영애 씨가 지난 1년간의 부녀 회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봤는데 무려 800만 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800만 원이요. 이건 정말 큰 돈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 부녀 회장이 제출한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까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순옥 씨가 원래 인쇄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가짜 영수증을 구별할 줄 알았거든요. 이순옥 씨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조작된 영수증이라고 했어요. 인쇄 상태도 이상하고 일련 번호도 중복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세 사람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김 부녀 회장이 부녀 회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다른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뒷담화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최정자 씨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고 김 부녀 회장 스스로 실수하게 만들어 보자고 했거든요. 세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다음 부녀회 정기 모임에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김 부녀 회장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부녀회 정기 모임 날이 왔어요. 평소처럼 김 부녀 회장이 밝은 미소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애 씨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부녀 회장님, 혹시 이번 달 회계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김 부녀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다들 봤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정자 씨가 바로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부녀 회장님, 요즘 새 가방 쓰시네요. 정말 예쁘다면서 어디서 샀는지 물어본 거죠. 김 부녀 회장이 들고 있던 가방은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가격이 최소 200만 원은 넘는 거였죠. 김 부녀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친정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이순옥 씨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어머, 그런데 그 가방.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보니까 신상품이더라고. 어머님이 정말 트렌드에 밝으시다면서 말이죠. 이때 김 부녀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말이 막힌 거죠. 다른 주민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른 주민들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공개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주민들도 증거를 보고 나서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김 부녀 회장을 가장 신뢰했던 701호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결국 주민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김 부녀 회장 없이 말이죠. 그리고 만장일치로 김 부녀 회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도 했고요. 다음 날 주민 대표들이 김 부녀 회장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 주민 말로는 새벽에 큰 짐을 들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은 급하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김 부녀 회장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 부녀회장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주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동안 부녀 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빌려 쓰려고 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사실 집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걸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부녀 회비로 명품을 사고 고급 생활을 하는 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본 남자분은 바람 상대가 아니라 사채업자라고 했거든요. 빚 독촉 때문에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은 이 문자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김 부녀회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박영애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정은 이해하지만 횡령은 범죄라고 했어요. 우리도 각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남의 돈에 손대지는 않는다면서 말이죠. 결국 주민들은 고발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김 부녀회장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으면 선처를 구해주기로 했고요. 한 달 후 정말로 김 부녀회장이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아서 일괄로 갚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 편지로 사과문도 보냈고요.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면서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고 했어요. 16개월이면 모든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동안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했거든요. 현재까지 김 부녀회장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매달 정확히 50만 원씩 부녀회 계좌로 입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짧은 사과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약속은 지킨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번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다시 믿기 어렵다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김 부녀회장의 딸이 아파트를 찾아온 거예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딸이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도 어머니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남은 돈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사실 어머니가 부녀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신 것 같다고 했거든요. 딸의 말에 따르면 김 부녀회장은 원래 성격이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 중 일부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특히 701호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파트 식구였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셨어요. 하지만 박영애 씨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는 새로운 부녀회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부녀회장 혼자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 담당자를 따로 두고 매달 회계 보고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출에는 2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새로운 부녀회장은 최정자 씨가 맡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거든요. 최정자 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김 부녀회장이 그렇게 자주 만났던 남자가 정말 사채업자였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이순옥 씨가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까 그 남자의 복장이나 행동이 사채업자 같지 않았어요. 너무 점잖고 신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이었고요. 최정자 씨가 혹시 정말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박영애 씨는 이제 와서 뭘 더 알아보냐면서 중요한 건 돈 문제였고 그건 해결됐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이순옥 씨는 혼자서 계속 추리해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 사채업자였을 텐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진실은 김 부녀회장만이 알고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민들은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둘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셋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김 부녀회장은 약속을 지키며 매달 돈을 갚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명절이 되면 간단한 안부 인사를 보내오기도 해요. 주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주민들 대부분은 이제 이 일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오면 우리 아파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곤 해요. 교훈 삼아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몇 달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후속 사건이 터졌거든요. 지난달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운전기사까지 있는 차였어요. 주민들이 누가 이런 차를 타고 왔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김미경 전 부녀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김 전 부녀회장 옆에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순옥 씨가 예전에 사진으로 찍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사채업자 아니었나? 근데 왜 같이 왔지? 설마 정말 바람핀 거였나 하면서 말이죠. 김 전 부녀회장은 당당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최정자 부녀회장을 찾았어요. 부녀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했거든요. 최정자 씨는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김 전 부녀회장이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냈어요. 남은 돈 전부 가져왔다면서 한 번에 다 갚으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최정자 씨가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남은 돈이 다 들어 있었어요. 무려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구했는지 궁금했어요. 김 전 부녀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다시 결혼했다고 이분이 새 남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남자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예전에 자주 만났던 분이라면서 사채업자가 아니라 변호사라고 했어요. 주민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변호사라고? 그럼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것도. 김 전 부녀회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예전 남편과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이 변호사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였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어요. 부녀 회비를 써버린 것도 사실은 이혼 소송 비용과 새 생활 준비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변호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는 거였죠. 새 남편인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의 새 남편 정민철입니다 하면서 아내가 저지른 일로 주민 여러분께 큰 피해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단순히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최정자 씨가 무슨 제안이냐고 물어봤어요. 정민철 변호사가 말했어요. 자신이 부동산 관련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이 아파트 주민분들께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말이죠. 주민들은 웅성거렸어요.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거든요. 김 전 부녀회장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앞으로 이 아파트 주민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곳이 3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정이 많이 든 곳이라고 했거든요. 박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다시 이 아파트로 이사 올 생각이냐고 말이죠. 김 전 부녀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대신 가끔 인사차 들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물론 주민분들이 원한다면 말이죠. 이때 701호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미경아, 그래도 우리 아파트 식구였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게 됐다니 다행이다 하시면서 예전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가끔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가끔 얼굴 보여달라고 변호사님도 좋은 분 같으니까 잘 살라고 했어요. 이순옥 씨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채업자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김 전 부녀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자신이 거짓말한 거라고 했어요. 사실 이분과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그걸 들키기 싫어서 사채업자라고 둘러댔다는 거였어요. 이혼도 하기 전이었고 오해받기 싫었다고 했거든요. 정민철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단순히 이혼 상담을 해드리는 거였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미경 씨의 진솔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좋았다는 거죠. 최정자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 했냐고 말이죠. 지난달에 조용히 했다고 했어요. 가족들만 참석해서 간단하게 했다고 미경 씨가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김 전 부녀회장이 말했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도 남편이 권해서라고 했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박영애 씨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부녀 회비는 왜 썼냐고 변호사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남의 돈을 쓸 이유는 없지 않냐고 했어요. 김 전 부녀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당시에 너무 급했고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정민철 변호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경 씨가 그 일로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했어요. 자신한테도 수없이 자책했다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죠. 이순옥 씨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와, 진짜 드라마 같다면서. 그런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김부녀 회장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네, 상담 과정에서 다 알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놀랐지만 미경 씨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했다고 했거든요. 최정자 씨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법률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말이죠. 정민철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자신의 명함을 드릴 테니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어요. 이 아파트 주민분들은 상담료 없이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김 전 부녀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 마지막으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